돈 내놔. 이 늙은이가. 제발, 그냥 가주세요. 겨울밤, 눈 내리는 골목.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7살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만 괴롭히세요. 야, 얘 정신 좀 차리게 해줘. 이연이. 그날 밤의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과연 그날 밤 노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싱글맘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겨울밤 배달은 전쟁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35살, 7살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어린이집비, 월세, 병원비, 쌓여가는 고지서들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제가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발이 거세집니다. 배달 앱이 울렸습니다.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손이 이미 얼어붙어 장갑을 꼈지만 소용없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짐칸 옆에 낡은 검은색 스포츠백이 보였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으로 안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입던 도복이 들어 있습니다. 유도 선수였어요. 전국체전 은메달, 대학 특기생 추천, 실업팀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있었어요. 하지만 21살에 임신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도망갔고 부모님은 연을 끊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엄마가 되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배달에서 손님이 늦었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배달을 마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가 보낸 음성 메시지였어요. 엄마, 오늘은 꼭 일찍 와. 약속이야. 엄마 보고 싶어. 아이의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제도 늦었고 한 달 내내 늦었습니다. 도윤이는 항상 옆집 할머니 댁에서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잠듭니다.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메시지를 저장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들을 거예요. 눈은 더 거세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속도를 줄이던 그때였습니다. 바퀴가 미끄러지며 오토바이가 기울어졌어요. 순간적으로 발을 땅에 디뎠고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안 넘어졌어. 하지만 무서웠어요. 만약 다쳤다면 일을 못하고 월세는 어떡하나요? 도윤이는요? 저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도윤이도 쓰러지니까요. 깊게 숨을 쉬고 다시 헬멧을 썼습니다. 마지막 배달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달렸습니다. 반지하 원룸,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요. 앞쪽 골목에서 고함 소리, 욕설, 누군가 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오토바이를 멈추고 엔진을 껐습니다.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돈 내놔. 이 늙은이가. 제발. 그냥 가주세요. 이 새끼가. 헬멧을 벗고 골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4명의 남자들이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둘러싸고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노인의 패딩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패딩 괜찮은데?
벗어, 빨리. 안 돼요. 이건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준. 시끄러. 남자가 노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말했어요. 가지 마. 위험해. 도윤이 생각해. 혼자 감당할 수 있어? 맞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노인의 배를 찾고 또 한 명이 패딩을 벗기려 했습니다. 노인이 필사적으로 붙잡았어요. 놓으라고. 남자가 노인의 손을 때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골목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들이 저를 봤습니다. 뭐야, 너? 한 명이 다가왔어요. 덩치가 컸습니다. 여기 볼 거 없으니까 꺼져.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야, 듣기 싫어? 남자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간 제 몸이 반응했어요.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을 걸었습니다. 오소토가리, 유도 기본 기술이에요.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흑. 다른 남자들이 놀랐습니다. 인연이 두 명이 달려들었어요. 저는 옆으로 피하며 한 명의 팔을 잡아 체중을 실어 던졌습니다. 이폰세 오인하게 어깨로 던지는 기술이에요. 남자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남자가 칼을 휘두르자 피하며 타이밍을 봤습니다. 손날로 손목을 쳤어요. 아! 칼이 떨어졌고 즉시 발로 멀리 차냈습니다. 그리고 팔을 꺾었어요. 우대가람이.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네 번째 남자가 도망쳤고 다른 남자들도 달아났습니다. 죽여버린다. 기억해. 욕설을 퍼부으며 사라졌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쁜 숨을 쉬며 손이 떨렸어요.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피가 흘렀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패딩을 털어줬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한 옷이었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노인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평생 일한 손이었어요. 상처는 치료하셔야죠. 돈이 없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사정도 어렵지만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따뜻한 데 가서 쉬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닙니다. 이미. 저도 배고파요. 같이 가요. 노인의 팔을 부축했고 노인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국밥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로 가요. 고맙습니다.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2개를 주문했습니다. 가방에서 핫팩을 꺼내 건넸습니다. 손 녹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물티슈로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입술이 터졌고 뺨에 멍이 들었어요. 많이 아프시죠? 괜찮아요. 국밥이 나왔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드세요. 노인이 천천히 먹기 시작했고 저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한참을 먹고 나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색했습니다. 저도 배고팠어요. 우리 아들도 국밥 좋아해요. 아드님이 계시는군요. 네. 7살이에요.
그럼 집에 빨리 가셔야죠. 괜찮아요. 옆집 할머니가 봐주세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일어섰습니다.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카드를 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은 그쳤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노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오토바이로 향하는데 노인이 불렀습니다. 아가씨, 돌아봤습니다. 연락처를 받아도 될까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해진 수첩이었습니다.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망설였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010-9876-5432예요.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습니다. 성함은요? 한서윤이에요. 한서윤, 한서윤. 이름을 되뇌며 외우듯 말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아버지도요.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노인을 보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데 도윤이에게서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엄마 언제 와? 나 졸려. 근데 엄마 올 때까지 깨어 있을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빨리 달렸습니다. 오늘도 늦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왔으니까요. 도윤이에게 말해줄 거예요. 엄마가 오늘 할아버지 한 분을 도왔어. 그럼 도윤이가 말할 거예요. 엄마 잘했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저는 그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이를 만나러 눈 내린 거리를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요. 그렇게 오늘도 하루가 끝나갑니다. 아침입니다. 저는 도윤이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늦은 밤 할머니 댁에서 데려온 아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엄마 배고파? 그래, 밥 먹자. 간단히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과 김, 계란 후라이. 도윤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피곤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제 늦게 왔어? 응. 미안해. 괜찮아. 엄마 일하잖아. 도윤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이 있어서요. 식사를 마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기는데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야. 엄마가 데려다 줄게. 엄마 피곤하잖아. 괜찮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골목에 검은색 고급 세단 세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 옆에 서 있었어요. 5명이나 됩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왜? 아니야. 잠깐만.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차들이 그대로 서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차가 올 리 없는데요.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한서윤 씨시죠?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죠?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차에 계십니다. 그가 가운데 차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서윤 씨 맞으십니다. 그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양건설 비서실 박상호. 한양건설이라고요? 제가 아는 그 재벌 기업 한양건설 말인가요? 저는 한양건설이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회장님께서 어제 도움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제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 장태복. 설마. 네.
장태복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노인이 재벌 회장이었다니요. 잠시만 뵈면 됩니다. 저 지금 아이를 데려다 줘야 해서 걱정 마십시오.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괜찮아. 엄마 아는 사람이야. 근데 무서워. 비서를 다시 봤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는데요. 나중에 연락드리면 안 될까요? 회장님께서 오늘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차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깨끗한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단정한 머리, 얼굴에 상처만 그대로였습니다. 한서윤 씨,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이웃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벤츠잖아. 저거 얼마짜리야? 서윤이가 무슨 일이래? 혹시 복권 당첨됐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알아요. 하지만 직접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난감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제 도와드린 분인데 그럴 수도 없었어요. 도윤이 어린이집 먼저 보내드릴게요.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박상우 비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불안해하며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아는 할아버지야. 어제 도와드린 분이야. 정말? 응. 인사하러 오신 거야. 엄마 믿지? 도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비서가 도윤이를 차에 태웠고 저는 회장님과 함께 다른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들이 여전히 수군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소문이 퍼질 게 뻔했어요. 서윤이가 재벌 회장 알아. 어떻게 알게 됐대? 혹시 뭐 있는 거 아니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답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보답은 괜찮아요. 아닙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그 패딩이요.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 패딩을 입고 밤마다 걸어요. 아내와 함께 걷던 길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내의 마지막 선물을 잃을 뻔했어요.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차가 멈췄습니다. 어린이집 앞이었습니다. 도윤이를 내려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봐. 그래, 조심해. 도윤이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고급 주택가를 지나 큰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양건설 본사였습니다.
들어가시죠.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긴장한 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앉으세요.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고 회장님이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한서윤 씨. 네.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조사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살 아드님을 혼자 키우시고 배달 일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시더군요. 월세가 밀려 있고 어린이집비도 밀려 있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대단하다는 겁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회장님이 봉투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걸 받아주셨으면 해요. 감사의 표시입니다. 저는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한서윤 씨, 저는 돈 때문에 도운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싱글맘이라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을 도왔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돈으로 갚으려 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고 싶어요. 돈을 받으면 그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봉투를 다시 넣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서윤 씨는 특별한 분이에요. 요즘 이런 분 없어요. 회장님이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5년 전에요. 당신 나이쯤 됐을 거예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바빠서요. 일 때문에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게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당신을 보면 그 아이가 생각나요. 강하고 의지가 있고 자랑스러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혼자서 아이를 지키는 게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한서윤 씨, 돈이 아니라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뭘 원하나요? 저는요. 그냥 도윤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육을 받고 꿈을 가지고요. 제가 못 가진 것들을 도윤이는 가졌으면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이 교육은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 못해준 것들을 도윤이에게 해주고 싶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받아주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빚으로 생각할게요. 나중에 갚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다워요. 회장님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차로 돌아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지만 과연 이 선택이 맞는 걸까요?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상우 비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씻고 다시 배달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일해야 해요. 하지만 조금은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도윤이 미래가 조금은 밝아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어요. 편의점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이 어린이집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윤이가 재벌 회장이랑 뭔 관계래? 돈 받았대. 싱글맘이 그렇게 성공하는 거 봤어?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어느 날 오후 박상우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윤 씨 회장님께서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집이요? 네. 도윤이도 함께요. 망설였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회장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차가 집 앞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세단 한 대만 왔어요. 도윤이 손을 잡고 차에 탔습니다. 엄마, 어디가? 할아버지 집이야. 그 할아버지? 응. 도윤이가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담장이 나타났고 커다란 철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거대한 저택이 보였어요. 우와. 도윤이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집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현관에서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도윤이구나. 안녕하세요. 도윤이가 제 뒤에 숨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희는 회장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마치 호텔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차와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도윤이가 과자를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먹어도 돼? 그럼 먹어.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과자를 먹었습니다. 회장님이 도윤이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도윤이는 몇 살이니? 7살이요. 그래, 7살. 좋아하는 게 뭐니? 로봇이요. 태권도도 좋아해요. 태권도를 하는구나. 멋있네. 도윤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윤 씨, 도윤이한테 정원 좀 보여줄까요? 놀이터도 있어요. 정말요? 도윤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직원이 도윤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와 회장님만 남았습니다. 서윤 씨, 네. 이 집이 어떻게 보이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만 차갑죠. 회장님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 집이 싫어요.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외로워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달랐어요. 따뜻했죠.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서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곳을 보여드릴게요. 회장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니 정원 끝에 작은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저기에요. 함께 걸어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흙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는 제가 직접 가꾸는 곳이에요. 아내랑 함께 시작했죠. 회장님이 토마토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택보다 훨씬요. 구석에 낡은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허수아비 하나가 서 있었어요. 저건 뭐예요? 아, 저거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제 친구예요. 아내가 만들어준 거죠. 저는 여기서 혼자 있을 때 저 친구한테 말을 해요. 허수아비를 보니 묘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낡은 모자를 쓰고 단추가 달린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제 비밀을 지키는 친구예요. 회장님이 허수아비를 툭툭 쳤습니다. 저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윤 씨, 네. 저는 당신이 부러워요. 저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당신에게는 도윤이가 있잖아요. 지킬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어요. 아내도 잃었어요. 이제 저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회장님, 돈은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없어요. 밤에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아빠하고 부르는 사람도, 여보하고 부르는 사람도요.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저는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서윤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네. 진짜 가족이요. 당신과 도윤이, 저 셋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양딸로 입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 저를 찾아와 주세요.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요. 도윤이 얼굴도 보여주시고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진짜 가족이 필요해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부담 갖지 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도윤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어? 도윤이가 뛰어왔습니다. 놀이터 너무 재밌어.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어. 회장님이 도윤이를 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래, 재미있었구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윤이가 인사했습니다. 천만에. 또 놀러와. 진짜요?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도윤이가 신나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좋은 분이야. 그렇지? 외로워 보여. 혼자 사는 거야? 응. 그럼 우리가 자주 놀러 가야겠다. 도윤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입구에서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이 차가봤어요. 한서윤 씨죠? 네, 그런데요.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누구신데요? 장민혁입니다. 장태복 회장의 아들이에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바빠서요. 지나가려는데 그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바쁘시겠죠. 배달 다니셔야 하니까. 아,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요. 어떻게 아는 거죠? 제 아버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이라뇨? 딱 보면 알죠. 돈 냄새 맡고 달려든 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싱글맘이 재벌 회장 만났어요. 다음 시나리오는 뻔하죠.
돈 뜯어내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돈을 주려고 했을까요? 그건 조사 다 했어요. 한서윤 씨 35세 싱글맘. 월세 밀렸고 어린이집비도 밀렸고 신용등급도 낮고요. 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딱 돈이 필요한 상황이더군요. 저는 회장님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왜 우리 아버지 집까지 찾아갔어요? 아들까지 데리고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약한 척, 불쌍한 척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를 도왔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경고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요? 당신 아들 도윤이었죠? 그 아이까지 피해 볼 수 있어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들린 대로예요. 아이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건 원치 않으시죠? 제 아들한테 손 떼면 뭐 어쩔 건데요? 경찰 부를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싱글맘 배달원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어요. 순식간에 팔을 꺾었습니다. 흑! 장민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들 건드리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한테 손대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 인연이 경고는 저도 할 수 있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팔을 놓아줬습니다. 장민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당신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제가 할 일입니다. 좋아요. 두고 보자고요. 그가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재벌의 아들을 제압했어요. 그것도 협박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도윤이를 건드린다는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상우 비서였습니다. 한서윤 씨, 괜찮으십니까? 네. 장민혁 부회장님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지금 바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차를 보내겠습니다. 30분 후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도윤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회장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정면으로 맞설 거예요. 도윤이를 위해서라면요. 30분 후 차가 왔습니다. 저는 한양건설 본사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상우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창가에 서 계셨어요. 돌아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서윤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민혁이가 찾아갔다면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도 앞에 앉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제게 접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도윤이를 언급하셨어요. 아이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고요. 뭐라고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제압했습니다. 유도 기술로요. 제압했다고요? 네. 도윤이를 건드린다는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키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혁이가 문제예요. 제가 사과드려야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회장님이 일어서서 창가로 가셨습니다. 민혁이는 제 아들이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돈만 알아요. 권력만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나았어요. 아내가 잡아줬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회장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어요. 일만 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죠. 회장님, 서윤 씨는 다르더군요. 도윤이를 보는 눈빛이요.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게 보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에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죠. 회장님이 다시 앉으셨습니다. 서윤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아들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텐데. 그래도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버리다니요.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도윤이도요. 저한테는 이제 당신들밖에 없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그냥 가끔 당신들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재벌 회장님이시잖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에서 회장님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회장님도 그냥 외로운 할아버지시더라고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외로워 보인다고요. 우리가 자주 놀러 가야 한다고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도윤이를 위해 해주신 것들이요.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서윤 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네. 민혁이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알아요. 당신이 강하다는 거요. 하지만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도윤이랑 같이 올래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요. 네, 좋아요. 도윤이는 뭘 좋아하나요? 떡볶이요. 그리고 치킨도 좋아해요. 떡볶이랑 치킨. 알겠어요. 회장님이 메모하셨습니다. 귀여웠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회장님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회장님이 도윤이 교육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영어학원, 태권도, 미술학원까지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제 손자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손자요? 네. 도윤이는 제 손자예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요. 그 말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학원을 다니며 행복해했어요. 엄마, 오늘 영어로 인사했어. 그래. 뭐라고? 헐로. My name is Dion. 우와, 우리 아들 멋있다. 도윤이를 안아줬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배달 일을 줄였어요. 회장님이 한양건설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서윤 씨, 우리 회사 복지재단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복지재단이요? 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이에요. 당신이라면 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경험보다 중요한 게 진심이에요. 당신은 진심으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분이에요. 그렇게 저는 한양복지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이 친절했고 일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지원하고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싱글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저보다 어려 보였어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복지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반지하보다 더 작았어요. 아이 둘이 방 한쪽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원서 보니까 쌍둥이시네요. 네. 5살이에요. 여자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하지만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았어요. 제 눈빛이었으니까요. 저도 싱글맘이에요. 네.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7살 아들이 있어요. 혼자 키우고 있고요. 그럼 이해하시는구나.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들 모른다고 해요. 얼마나 힘든지요. 혼자 2명 키우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요. 알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버텨요? 하루하루요. 오늘만 버티면 돼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생활비 지원하고 아이들 어린이집도 알아볼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아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저 여자처럼 막막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고 매일이 전쟁이었죠. 하지만 회장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것, 도와주려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였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도윤이와 함께 회장님 댁을 방문했어요. 할아버지, 도윤이가 뛰어가 회장님을 안았습니다. 우리 도윤이 왔구나. 회장님이 도윤이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해요? 응, 할아버지가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땄어. 같이 먹을까? 와, 좋아요. 셋이서 비닐하우스로 갔습니다. 도윤이가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회장님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셨습니다. 서윤 씨, 네, 고마워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도윤이가 토마토를 따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같이 먹어요. 셋이서 토마토를 먹었습니다. 달고 맛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짧을지요. 곧 큰 시련이 닥칠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처럼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그래, 엄마도. 할아버지도 행복해요? 그럼. 할아버지가 제일 행복해. 회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도윤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버티는지요? 왜 포기하면 안 되는지요? 아이들의 웃음 때문이에요.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오든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가족이니까요. 6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여름을 지나 가을이 왔습니다.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한양복지재단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우려 노력했어요. 그 마음이 통했는지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한서윤 씨가 오면 마음이 편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본인도 힘들어 봐서 그런지 진짜로 이해해 주시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도윤이도 많이 자랐습니다. 영어도 잘하게 되었고 태권도에서는 노란 띠를 땄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면 반장할 거야. 그래, 우리 아들 멋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회장님과는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가꾸고 정원에서 놀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예전처럼 외로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서윤 씨 덕분이에요. 당신과 도윤이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서로 살린 거죠.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민혁 부회장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민혁이한테 당분간 당신을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들이지만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가끔 회사에서 민혁을 봤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는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서윤 씨, 이거 좀 보세요. 서류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윤이 교육 신탁이에요. 신탁이요? 네. 도윤이가 대학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교육비를 넣어뒀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큰데요. 아니에요. 제 손자니까요. 하지만, 서윤 씨,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 아들한테요. 하지만 도윤이한테는 해줄 수 있잖아요. 회장님,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착한 사람이니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회장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그래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서윤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날 저녁 도윤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엄마, 응? 나 행복해. 도윤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 응. 할아버지도 생겼고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많아졌어. 잘 됐다. 엄마도 행복해? 그럼. 엄마도 너무 행복해. 엄마는 예전에 많이 힘들어 보였어. 그랬구나. 근데 요즘은 웃어. 그래서 좋아. 도윤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힘들게 했지? 아니야. 엄마 열심히 일했잖아. 나 알아.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도윤이가 행복하다고 했다. 그 말 하나에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다. 1년 전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 매일이 버티는 것뿐이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 선택이 모든 걸 바꿨다. 그날 밤 눈 내리던 골목에서 도망가지 않고 노인을 도운 것.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다. 아니, 정확하게는 회장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것이 제 인생을 바꾼 거다. 도망가지 않는 것,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진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결국 저를 살렸다. 이제는 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 회장님은 제게 돈을 주신 게 아니다. 믿음을 주셨다.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셨다. 그것이 제게는 돈보다 소중했다. 도윤이도 이제 당당하게 자랄 수 있다. 싱글맘의 아들이라고 주눅 들 필요 없다. 엄마는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 모든 것에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겨울밤도 이런 하늘이었을까요? 이제는 그날이 감사합니다. 그날의 선택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장님이 전화하셨어요. 서윤 씨, 오늘 저녁 어때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함께 저녁 먹고 싶어요. 특별한 곳으로 갈까 해서요. 특별한 곳이요? 네. 가면 아실 거예요. 저와 도윤이는 회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운전하셨어요. 비서도 없이 혼자셨습니다. 회장님,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그런 셈이죠. 차는 시내를 지나 낡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간판이 보였어요. 국밥집. 1년 전 그날 밤 회장님을 데려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밥 먹어요. 1년 전처럼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 사람은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저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그때 그분들 기억하세요? 그럼요. 눈 오던 밤에 오셨잖아요. 할아버지 다치셨었는데. 네, 맞아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요. 국밥 셋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잠시 후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잘 먹겠습니다. 셋이서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국밥 맛있어.
그렇지? 할아버지도 맛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여기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여기서 엄마를 처음 만났거든. 진짜요? 응. 1년 전에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한테 맞고 있었어. 그때 엄마가 구해줬지. 우와, 엄마 멋있다. 도윤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국밥 먹었어. 그게 우리의 시작이야.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에요. 저도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날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서윤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구해준 건 목숨만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구해줬어요. 외로움에서 구해줬어요. 절망에서 구해줬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돈 많은 외로운 노인으로 죽었겠죠. 회장님.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한테는 당신과 도윤이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바꾼 거예요. 저는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싱글맘이라고 배달원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가 저와 회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울지 마. 우리 행복하잖아. 그래, 행복해. 저와 회장님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보기 좋으시네요. 진짜 가족 같아요. 가족이에요. 회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진짜 가족이에요.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서비스로 공기밥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엄마, 저기 그네 있어. 그래, 가서 타볼까? 도윤이가 근처 놀이터로 뛰어갔습니다. 저와 회장님은 벤치에 앉았어요. 서윤 씨. 네. 1년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회장님이 하늘을 보셨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무슨 말이요? 공짜는 없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네, 그랬죠. 하지만 진심은 공짜예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진심이 돌아와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당신이 저를 진심으로 대했고, 저도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게 부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 씨, 앞으로도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요. 그럼요. 당연하죠.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두 사람은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어요. 저 웃음을 지키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꼭 지킬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만약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요. 만약 도와주지 않았다면요.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아니, 국밥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따뜻한 건 가족이라는 것. 엄마, 할아버지, 같이 그네 타요. 도윤이가 불렀습니다. 그래, 가자. 셋이서 함께 그네를 탔습니다.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졌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내일은요. 분명 더 아름다울 거예요. 함께니까요. 가족이니까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돈이 아니라 따뜻한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